미국 연방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경 2천조 원에 이르는 한도는 이미 지난 1월 다 찬 상태. 미국 정부는 정부 투자를 미루거나 다른 현금을 써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런 특별 조치도 오는 6월까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신속히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올리되 정부 지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can no longer put this economy in jeopardy. We lifted the debt limit. We've sent it to the Senate. We've done our job. No one in America believes there's not one place that you can't find a place that you could have savings in what Washington spends.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지출 감축을 전제로 부채 한도를 올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appy to meet with McCarthy, but not on whether or not the debt limit gets extended. That's not negotiable. It would be an absolute crime to not extend the debt limit.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부도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가 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JP 모건은행 등 금융권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고가 올 여름쯤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 국채 상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최근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결국 물거품으로 끝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담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타협 없이 부채 한도 증액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This isn't just a theoretical debate going on in Washington. The decisions we make are going to have real impact on real people's lives.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겨냥해서는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merica has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we should be cutting spending and lowering the deficit without a needless crisis, in a responsible way. 백악관은 어떤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은 선택지가 아니라며 부채 한도를 무조건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This is Congress' constitutional duty to take action, to not default.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계획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부채 한도 제도가 생긴 이래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며 한 번도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며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는 12일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지난 수요일 백악관 회동.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금요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회동 일정이 미뤄지자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데도 전혀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We were going to meet on Friday. One of the leaders couldn't be there. They have a funeral they have to attend. So we didn't think it was going to be productive.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 트럼프 지지 세력이 미국 경제를 인질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요구대로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예산을 깎는 일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e wants to cut 22% of everything that isn't defense spending, Social Security or Medicare, which I basically never thought had happened. 백악관과 공화당 입장의 간극도 크지만 협상할 시간은 더 모자랍니다.
재무부가 예고한 디폴트 시점은 6월 1일이지만 오는 19일부터 상하원 의회가 돌아가며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 G7 회의 참석 취소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백악관은 결국 예정대로 해외 일정을 소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협상 시간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What I can say right now, Arlette, is that he's expecting to go. I can say that for sure in this moment that he's expecting to go. IMF는 미국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은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주 초에는 미뤄진 회동을 열겠다며 주말 사이 실무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항하는 듯했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관련 실무 협상이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협상을 맡고 있는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 측은 부채 한도 상향 문제와 연계된 정부 지출 삭감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실무 협상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공화당 매카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조치도 없다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측 협상 실무자도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It's indefinite right now. Just not sure. Did the talks go well? Better than this morning? We had a candid discussion. 백악관도 공화당과 실질적인 입장차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대화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은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협상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의료 서비스 확대와 중산층 비용 감소 등과 관련한 예산을 놓고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미 정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 전망도 밝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Speaker McCarthy has on a number of occasions said that a framework needs to be agreed to this weekend, so there's enough time to get the measure through the House and the Senate before June 1st. Are you confident you'll be able to reach that deadline? No.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은행 불안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했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동결 시사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하원 의장과 초당적인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Reached a bipartisan budget agreement that we're ready to move to the full Congress.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최악의 채무 불이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is is a deal is good news, I believe you'll see, for the American people. The agreement prevents the worst possible crisis, a default for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에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식량 보조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 상하 양원의 추인 절차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설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We did a conference call with our conference and over 95% were overwhelmingly excited about what they see. 다만 합의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정치적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미 하원을 222대 213으로 장악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상원을
51대 49로 장악하고 있는데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양당 온건파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미국 현충일인 현지 시간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으로 미국 현충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We see it in the troops still standing sentinel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rving peace side by side with our allies.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방송에 출연해 과반 지지로 부채 한도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You have a statutory cap on there. We've got to be able to stay in the majority. Then we could have a rule to be able to keep it going forward. 앞으로 2년간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내년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안은 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31일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운영위에 포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합의안이라며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엉터리 결과를 도출한 하원 의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 하원 의장 설명을 정면 반박하며 실제로는 올해 지출보다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 요건을 강화한 합의안을 끔찍하다고 표현하는 등 반발 기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운영위에서 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가 51대 49로 구성된 상원의 경우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6월 5일인 디폴트 시한 전까지 이 합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부채 한도 합의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1일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하며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가 31명으로 찬성 17명을 앞섰습니다. I'm happy to stand here passing this critical legislation to support our families, preserve vital programs, and most importantly, avoid catastrophic default. 이번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디폴트를 피하고 민주당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중독을 억제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관련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디폴트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고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 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